네, 화제의 인물, 화제의 소식을 전하는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간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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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봄이 왔는데요. 박준식 기자님께도 봄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 봄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살짝 눈하고 비하고 섞여서 눈이 오고 있는데요. 저는 매년 봄이 오는 날짜가 있습니다. 아예 정해놓고. 예. 예, 운종로에 벚꽃이 피는 딱 첫 개화를 하면은 저는 이제 올해 봄이다. 저는 매년 그렇게 정해서 봄을 기다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뭐 봄이 왔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시겠네요. 봄이 와도 작년에도 너무 추웠습니다. 네, 운종로 맞아요. 벚꽃도 늦게 피고요. 피면서도 예. 상당히 추웠었는데 그래도 날은 추워도 벚꽃이 폈다는 거는 이제는 기제 좀 펴라 라는 이게 신호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편하게 이제 펴야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슈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요즘 사실 취업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공채 시즌이 돌입했습니다. 그쵸. 뭐 삼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취업 문이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공채 시즌은 봄에 하는데 봄이 돼도 공채 시즌이 돌아와도 사실은 구직자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화두는 대학교 5학년입니다. 대학교는 4학년, 초등학교는 6학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 4학년 때 졸업을 못하고 5학년, 6학년, 7학년까지 다니는 예. 이런 불쌍한 후배들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대학 5학년. 참으로 유쾌한 신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뭐 공채 정보가 쏟아지고 그리고 또 취업 박람회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더라도 대학 5학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도대체 왜 대학교를 4학년까지 다니지 못하고 5학년, 6학년을 다녀야 되느냐? 뭐 원인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예.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학에 남아 있으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건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취업문은 절대 넓어지지 않았고요. 구직자들, 예비 직장인들이 느끼는 올해 취업 시장은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값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 잡코리아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취업 시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 아이고. 예, 그중에서도 정말 심각해졌다. 작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한 경우가 10명 중에 4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37%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해졌고 지난해보다 조금 심각해졌다고 얘기한 경우 30%. 네. 합해서 한 70% 넘게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취업문이 좁다라고 예. 더 어렵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취업문이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안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유행가처럼 됐습니다. 유행가? 예, 1위가 예. 뭐냐면은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저는 이 말을 지금 기자 생활하면서 매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이 경기 침체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를 꼽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탓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취업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이 밖에도 구직자들 눈높이가 여전히 너무 높다. 이제 그런 응답이 나왔고 기업들에 대한 좀 불만 어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을 많이 늘리면 좋은데 기업들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육도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데 하는 불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학들도 좀 더 이 취업에 적합한 교육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현실과 아무래도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동떨어져 있죠.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실 뭐 이런 원인들도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구직자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구직자들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대응을 하는 게 이 문화발족식.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돼야 되니까 일단. 예,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왜 문어발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문어발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징어 발족입니다. 오징어발? 예, 왜요? 문어발은 8개고요. 오징어는 10개입니다. 이제 8개가 아직 부족하고요. 오징어 발처럼 예. 10개 이상 이제 여러 가지 넣어야 이제 취업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죠? 일단은 상대적으로 입사가 쉬운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거기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이제 구직자들도 있고요. 백조족이라고 또 흔히 표현하죠. 예. 그리고
여전히 스펙. 아,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남들보다 이런 부분이 뒤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예. 앞서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점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제 스펙 쌓기에 이제 나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예 알바족을 처음부터 알바만. 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직 언제 되겠느냐 그렇게 허송세월 하느니 당장 할 수 있는 알바라도 하겠다. 예. 그래서 알바족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황당하지만은 예. 좀 일견 이해가 가는 게 뭐죠? 내가 만들겠다. 아, 기업을? 네. 그래서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1위를 차지했던 40%가 넘는 구직자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문어발식 여기저기 넣는 게 이 남성보다 여성 구직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10여 %포인트 정도 더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약간 좀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물론 이 공식적으로는 네. 여자들이 남자보다 취업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더 넣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저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답은 남성들이 여성보다 귀찮습니다. 여자들이 10개 넣을 때 남자들은 네. 6개만 넣고 5개만 넣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신감도 게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건 아니고요. 예. 철저하게 귀찮아서 그냥 좀 적게 넣는 철저하게 게 귀찮아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구직자들의 전략에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말씀 중에도 보면은 이제 학점이나 어학점수, 자격증만이 살 길이다라는 이제 스펙 업쪽, 스펙업을 시키는 쪽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참 지금 3월 이 캠퍼스에 낭만이 자리할 자리에 이 스펙을 벌써부터 쌓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지금이 사실 피크죠. 지금이 예전 피크예요,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이 3월 2일 날 개강을 네. 해서 입학식을 치르고 네. 일주일 동안 학교를 이제 처음으로 다니고 예. 이제 그러면서 한 이제 중순 지나고 한 20일 지나면은 대충 이제 눈에 보입니다. 뭐가요? 이제 저희 때 얘기인데 네. 저기서 술 먹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명당이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예. 이제 막걸리도 마시고 이제 꼭 이상하게 3월달, 4월달에는 술집에서 술 먹는 것보다 네.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교정에서. 그쵸. 예. 자기도 편하고 먹다가 일어나서 또 마시고.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학교 후배들을 찾아가서 이제 술을 산다고 해도 후배들이 저랑 술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예, 이제 뭐 너무 늙었다고 안 먹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 이 과제 때문에 남아가지고 야간 수업도 들어야 되고 다음날 과제를 매일매일 너무 학교에서 많이 내주시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만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하나의 좀 병폐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3.0만 넘으면은 어디든 입사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3.0은 정말 맨 명함만 밑바닥에 보내밀죠. 예, 예. 3.5, 4.0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학점을 맞는 이 후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3.5만 맞으면은 정말 독보적이고 상당히 좀 우세했었는데 이 학점에 대한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3.5, 4.0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도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 다른 과에 나의 경쟁자가 맞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이게 병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캠퍼스의 낭만이 취업난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답지 못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학교에 어디 건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파악도 하기 전에 우리 새내기들은 그때부터 이제 막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때만 아니고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1학년 때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강실 네. 못 찾아가지고 늦어가지고 교수님 뭐 저 늦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풍경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이제 구직 활동을 나선다고 봐야 됩니다. 예,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47.6%. 예. 절반이죠. 10명 중에 5명이 이제 취업 시장에 바로 이제 뛰어드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고요. 대학의 형태별로 좀 다릅니다.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55.3%. 더 많죠. 예,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43.3%가 1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1학년 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이 취업을 준비하는 거는 네. 이제 뭐
뭐 사시라든지 행시라든지 사실 이런 특수한. 특수한 경우 아니면 언론고시반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 취업 시장까지도 이렇게 이르는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도 압니다. 이르는 때부터 그렇게 취업을 준비해도 4년 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수학만 3년 내내 열심히 해도 수학 만점 못 받습니다. 이제 똑같은 현상이 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취업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반이 그런데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박태진 앵커도 그랬을 텐데. 김태진입니다. 김태진 앵커. 김준식 기자님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예. 김준식 기자님. 내가 이과를 선택하지 않고 예. 다른 과를 들어갔었으면은 좀 더 나은 생활을 했었을까. 내가 이과 말고 다른 과를 갔었으면은 내가 훨훨 날개를 달고 뭔가 잘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후회를 좀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 선택에 있어서도 내가 나랑 잘못된 학부를 선택한 거, 내가 나랑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냐, 예. 이제 그런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단추를 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뭔가 좀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내 전공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다른 대외 활동을 찾게 됩니다. 내가 다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근데 동아리 활동도 예전처럼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기타 치고 바둑을 두는 그런 게 아니고 취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공모전이라든지. 그렇죠. 스터디라고 그러죠. 요즘 스터디. 스터디 활동들을 이제 많이 찾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또 과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동아리를 든다든지 스터디를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대외 활동 중에서도 실제 취업이라든지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한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은 가끔 그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내 전공이라든지 내 공부 말고 다른 쪽에서의 대외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특히 해외 봉사 활동 같은 거 신경 좀 많이 쓰거든요. 갔다 오면은 뭔가 가산점을 받든지 아니면은 면접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실제 면접관이라든지 기업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대외 활동은 오히려 감점이라든지 그래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만물 박사도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라도 잘하고 한 가지라도 집중할 수 있는 전문가를 또 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구직자들이라든지 대학교 아직 학년이 낮은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동아리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 새내기들이 그렇다면은 입학 전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 고등학생 때부터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은 요즘은 고등학생만 돼도요, 머리가 다 텄습니다. 예. 저희 때 생각해보면은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 거의 4학년 졸업반생들이 갖고 있는 스펙과 정신 연령과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뭘 알겠냐. 저희 같은 기성세대의 생각으로 1학년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게 또 가만히 있을 대학교 1학생들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게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럴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되느냐. 저는 꼭 방송에서 정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답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면은 유지태가 영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 저 회사가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왜 그렇게 넣었는데 왜 나는 취업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이 다 가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왜 저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가? 왜 나는 저 친구들은 들어가는데 입사를 못하는 사람인가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연습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뽑지 않았냐고 불만을 가질 게 아니고 내가 저기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건 단순히 어떤 스펙이라든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회사, 그 직종,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성공을 못한다는 점을 네. 분명히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동아리에서도 좀 실리를 추구하는 좀 취업을 위한 동아리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새내기들도 입학 전부터 굉장히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가짐에도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대학 5학년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조어의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대학 5학년이 정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 5학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네. 대학 4학기 동안 이 모든 수업을 마치고 이 학점을 취득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 5학년이 그러면은 가끔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학점 다 채우고 그냥 학교에 다니는 건가? 어.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졸업을 못 하도록 학생들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일부러. 예, 학점을 덜 받거나 어. 아니면 누락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과락 대상이 만약에 되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C학점 미만일 때는 학점 인정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러 C-라든지 아니면 D 그런 점수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등록금 더 내고. 등록금이 더 냅니다.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단순히 학교를 오래 다닌다는 거는 그 기간에 대한 어떤 좀 이 허송 세월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은 시간적인 투자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지금 비싼 등록금을 더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런 경제적인 부담과 자기 시간을 더 투자한다는 거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라든지 그런 자괴감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절대 취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5학년, 6학년을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쉬는 경우, 아니면 해외 활동이라든지 나는 배낭여행을 내가 무슨 취업하고 관계없이 정말 너무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경우 말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자기가 계획하고 내린다 그러면은 기업에서도 압니다. 왜 졸업을 못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졸업이 늦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분들도 10년, 20년, 30년 동안을 계속 구직자나 아니면은 예비 직장인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득실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그런 좀 영리한 좀 현명한 자세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대학 5학년생이 실제로 뭐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은 절대 안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채용 규모가 어떤지 뭐 얘기 듣고 나서 그거밖에 안 돼라고 놀라실 수는 있겠지만 또 현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이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갈 수 있는데 원하는 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기준으로 한 5만 명, 한 15,0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말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틀림없이 입사를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이 응시자들이 떨어진다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들 특히 뭐 최근 들어서도 공기업 뭐 신규 채용을 많이 늘린다고 하지만은 신규 채용보다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의무 비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공공기관들 물론 일반 대기업보다는 편하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들,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들어가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대기업이나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소기업, 뭐 이렇게 중견기업 들어갔다가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예. 설사 발목에 잡히면 어떻습니까? 일단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나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처음부터 대기업만 노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소기업을 찾는다고 해서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이제 넓히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취업난에 우리 허덕이는 우리 학생들, 결국에는 대학 5학년을 선택하는 학생들, 너무나도 인생의 선배로서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또 용기를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한 말씀을 우리 기자님께서 해주시죠. 네. 올해 새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대통령 매번 강조합니다. 어딜 가더라도요.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 일자리 70% 달성하겠다. 임기 중에 어렵다는 거 알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론이 이미 상식이 된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 LG, 뭐 SK 대기업들도 이 창조경제론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 더 양질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늘어나는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요, 본인들의 노력과 부단한 질주가 필요하다는 건 네. 명심하시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두들기십시오. 그리고 한 군데만 두들기지 말고요. 큰 문, 작은 문 가리지 말고 여러 군데 두드려 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준식 기자님과 함께 피플앤 이슈 시간을 통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대학 5학년생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